이런 과학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설립을 한 게 파마넥스예요. 94년도에 미국에서 설립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파마넥스만의 이런 연구 개발 방법을 가지고 식품을 만들어서 그때는 약이죠. 약을 만들어서 미국에 3만 5천 개가 넘는 약국에다가 보급을 했고요. 그래서 약으로 판매가 됐던 제품이에요. 우리가 OTC라 그래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 우리가 타이레놀, 뭐 개보리 이런 것 전부 다 약이지만 처방전은 필요가 없죠. 그런 것처럼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으로서 약국에서 유통이 됐던 제품인데 다시 한번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분명히 자기들은 정말로 너무나 뛰어난 제품을 차별성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국에 약국의 약사분들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 위주로 뭔가 제품이 유통되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서 약국 가서 데일밴드 주세요 그러면 실제로 받아보면 신신밴드가 대부분이고요. 바카스 주세요 그래서 받아보면 구론산디를 많이 줘요. 왜냐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다면 마진이 높은 걸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뭐죠? 그 유통의 한계를 느끼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98년도에 뉴스킨 저희들은 그렇게 마진 위주로 뭔가 판매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1대1로 만나서 이 제품의 차별성과 뭔가 탁월함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유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98년도에 뉴스킨이 합병이 되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이때 들어올 때 조선일보에서 파마넥스라는 회사를 다룬 내용이에요. 잘 보이지 않으실 건데 줄친 내용만 딱 보면요. 파마넥스는 대체 의학계의 선두주자답게 제품 개발과 과학적 이론과 검증을 위한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현재 의장으로는 세계 최초로 경구 피임약을 발명한 칼 주라시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를 위시한 본사 자체에 60명의 박사급 이상의 연구진과 세계 유수 대학의 150명의 과학자로 구성되어 임상 개발 실험과 제품 개발에 관여하는 회사로 드러났다. 그래서 96년도에부터 유명한 뮤추얼 펀드 회사인 피델리티나 프리츠코 오르가니제이션, 체이스 캐피탈 같은 투자 회사들이 파마넥스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 회사는 모든 제품을 100% 천연 원료로 만들며 유게스 퀄리티 프로세스라고 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들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사에서 행하는 시설을 갖고 있으며 FDA의 의약품 기준에 따라서 제조하고 모든 제품마다 실제 20에서 45회에 걸친 임상 실험으로 효능을 입증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파마닉스를 다 소개한 거예요. 정말 전 세계에서 식품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과학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식품이지만 약보다 더 까다로운 공정을 통해서 제품 하나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로도 이렇게 한번 다뤘던 내용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식품의 필요성은 아까 내가 앞에서 말한 것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알겠어. 그런데 주변에 보면 식품이 너무 많죠. 진짜 좋은 식품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파마넥스입니까? 왜 굳이 파마넥스를 먹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품을 만드는 공정 자체가 다르죠. 어, 보면 약보다 더 엄격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게스 품질 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이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거고요. 첫 번째 선정.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효한 원료, 옛날 문헌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약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식물들, 그 식물들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자체 과학자들이 정말로 유효성이 있는지 안전한지를 먼저 검증을 하고요. 그게 이제 선정이 되면 수급 단계로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녹차를 선정했다면 우리나라에서 수급을 한다면 가장 좋은 지역을 보성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어,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절강성이 녹차로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분을 수급을 하는 거고요. 근데 같은 절강성의 녹차라도 어떤 계절에 났냐에 따라서 뭐 2월 달에 난 거, 5월 달에 난 거, 7월 달에 난 거, 그 카테킨 함량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같은 지역이지만. 그래서 어떤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수급을 했을 때 가장 유효한지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규격, 가지고 와서 구조를 펼쳐보죠. 왜 녹차의 어떤 성분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유효한 작용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카테킨, 뭐 폴리페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몸에 안 좋은 카페인들은 빼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를 시키죠. 똑같이 먹어야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약이 하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뭐 이렇게 좋은 한약방에 가서 보약을 한 참 먹었다고 하면
같은 한약방에서 한 번에 지은 거지만 첫 번째 뜯는 그 한약 봉지와 마지막에 뜯는 봉지의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킬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점인 것 같고요. 근데 이 파마닉스 제품은 약처럼 전 세계가 동일하게 표준화가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식품은 그냥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고요. 뭐 짧게는 한 달이지만 길게는 평생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뭔가 안 좋은 물질이 있어도 그게 축적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정성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이렇게 올림픽 규격에 엄청나게 넓은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군가가 와서 이 스포이드로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려요. 그럼 이제 그 잉크가 물에 섞이면서 표시가 안 나겠죠. 근데 또 누군가가 와서 이 비커로 그 물을 한 컵 뜨는 거예요. 수영장의 물을. 그러면 이 비커에 담겨 있는 이 물을 GCMS라고 하는 기체 색층 질량 분광계예요.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이 물을 기체화시키면서 기체 형태로 만들어버리면서요. 거기에서 방금 떨어뜨린 그 잉크 한 방울이 요 비커 물 안에 얼만큼 섞여 있는지를 찾아서 뺄 수 있는 게 이 분광계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530억 분의 1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구의 인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77억 명 정도가 돼요. 77억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근데 이 지구 7개 정도, 7개 정도의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 GCM에서는 그 530억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요. 미생물, 독극물, 중금속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이걸 통해서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입증을 하죠. 객관적인 임상을 통해서. 그래서 제품 하나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로부터 우리 뭐 자양강장이나 뭐 암 예방, 뭐 스태미나 강화 이런 거에 동충하초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동충하초라는 걸 선정을 했고요. 이게 약효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전 세계에서 어떤 동충하초를 수급을 해야 될까? 보니까 티베트 지역의 히말라야 산맥 3,000에서 5,000m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박쥐 나방의 유충에서 자라난 동충하초가 가장 최상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코디섹스 시넨시스라는 동충하초를 수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를 펼쳐보니까 그 안에 있는 CS4라는 게 우리한테 그런 유익한 작용을 하더라 해서 추출을 해내죠. 그 다음에 얼마큼 먹어야 될까를 봤을 때 안정성이나 효능을 봤을 때 하루에 1050ml를 먹었을 때 가장 약효가 유효하다는 걸 밝혀냈고요. 그래서 전 세계 동일하게 표준화를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는 GCMS로 오염 물질을 분석해서 안정성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중맹검법, 플라시보 테스트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20에서 30회 정도의 임상이 끝난 제품이 약효가 확보된 제품이 이렇게 출시가 돼요. 그렇게 나온 제품이 코디맥스라는 제품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알스퀘어드라는 제품이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뭐 A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자들이 얘기를 해요. 유기농 농장에 대해서, 자사 농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엄청난 게 맞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뢰를 가지고 그 식품을 또 많이 섭취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유기농이라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로 제가 저희 집 옥상에다가 바나나를 심을 수도 있죠. 바나나를 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바나나가 정말로 우리 그 필리핀이나 이런 열대 지역, 동남아에서 그런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당도를 얻지는 못할, 그 맛을 얻지는 못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유기농으로 그렇게 열심히 키워도 그런 것처럼 각 식물들은 자기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파마넥스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텃밭으로 해서 가장 유효한 그런 것들을 최상급의 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품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유기농 농장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해가 된다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여기에 한 발 앞서서 이번에 회사가 그로비브라는 회사를 또 인수해버렸죠. 그로비브는 CEA를 하는 회사예요. CEA라는 건 뭐냐면 환경 제어식 농업이에요. 환경을 제어해서 농업을 짓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우리가 아무리 최상급의 원료를 계속 이렇게 수급을 하지만 만약에 진짜 뭐 가뭄이 들었거나
홍수가 나버려서 그해 농작물이 뭔가 수확이 안 됐다면 어떻게 보면 최상의 제품보다는 어떻게 보면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파마넥스도. 그 다음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지역의 식물을 수급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로비브라는 거는 씨앗부터 원료가 되기까지를 전부 다 우리가 환경을 제어해서 가장 최상의 원료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유기농 이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유기농뿐만 아니고 미세먼지조차도 1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수분과 그다음에 이제 햇빛 이런 것들까지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상황에도 내일의 나를 위해서 타협을 하지 않겠다. 그게 파마넥스의 기준이고요. 정말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고마운 회사인 것 같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진짜 우리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이유식을 먹을 때부터 저는 쉐이크를 먹였고요. PCC를 이렇게 먹이면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마음을 놓고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왜 파마넥스입니까를 봤을 때, 누가 만드는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과학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이렇게 75명의 상임과학자, 출퇴근하는 과학자가 75명이고요. 그 다음 150명의 비상임과학자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제품을 개발해요. 한 분 한 분 다 얘기하기가 정말 대단한 분이죠. 우리 과학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이고요. 뭐 레스트 패커 같은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은 우리가 뭐 항산화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이분이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세상에 없던 말이에요. 그래서 산화방지제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요. 중간에 계신 이 할아버지는 나카나시라는 분이고요. 은행이 추출물, 징코 추출물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약국에 가면 기넥신이나 진코민 전부 다 은행잎으로 뭔가 성분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은행잎의 유효 성분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신 분. 뭐 마지막에 있는 뭐 조지 알펀 같은 분들은 영국 황실의 의학 자문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제품 하나하나를 개발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장으로 계신 칼 주라시 박사님. 옆에 자료를 보면 런던 선데이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한번 이 설문조사가 있었죠. 2000년도 이게 자료거든요. 우리가 그때 막 밀레니엄 이제 새천년 막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떠들썩할 때 그러면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천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에 뭔가 영향력을 끼친 30명을 한번 뽑아보자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그렇게 쭉 30명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뭐 단테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셰익스피어, 뉴튼,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쭉 올라갔고요. 모두 다 돌아가셨지만 마지막에 계신 칼 주라시 유일한 생존자라고 나오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재작년인가 타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 다 생존해 계시지 않지만 이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유일한 생존자로서 그 30위 안에 들어가셨던 분, 이분이 우리 파마넥스의 최고 과학 자문위원으로 계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모든 제품이 마지막에 이분이 사인이 있어야지만 출시가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제품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효능 입증이에요. 저는 이제 객관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남자분들은 주관적인 입장보다는 객관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실례로 여담이지만 제 예전에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어머니하고 친구분 세 분이 저희 집에 모여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 친구분 중에 한 분이 무릎이 아프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관절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막 듣던 그 옆에 있던 아줌마가 똥물을 먹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관절염에 똥물이 좋다는 얘기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 한 번씩 들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보니까 지금 이분이 예전에 무릎이랑 이런 관절이 너무 아팠는데 그 얘기를 듣고 동화사, 팔공산에 동화사 있잖아요. 그 스님들이 가는 절간에 가서 매주 가가지고 똥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마셨대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진짜로 그 관절염이 나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너무나 신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옆에 분이 관절 아프다니까 똥물 먹으라고 막 거품을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객관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똥물을 하루에 몇 cc를 몇 주 동안
복용을 하면 관절염의 몇 %가 개선이 됩니다라는 게 이 객관적인 거고요. 만약에 정말로 동물이 그런 객관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여기에 실리게 될 거예요. PDR이라는 거고요. 내과 의사들이 책상 위에 놓고 보는 참고집이라고 해요. 내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쭉 문진을 하고 어떤 약을 처방하면 좋을까를 참고할 때 보는 약 사전 같은 거예요. 여기는 역사가 100년이 넘었고요. 모든 안정성과 효능이 입증돼야지만 여기에 수록이 돼요. 당연히 약이니까. 그래서 환자가 이 약을 먹고 뭔가 잘못돼 버려도 의사는 면책권을 줄 정도로 권위 있는 책이고요. 자, 이 PDR에 파마넥스는 매년 파마넥스 제품들이 수록이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환자가 먹어도 될 정도의 효능과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파마넥스 제품은 명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어떤 공정으로 만들어냈고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이해가 된다면 아 진짜 명품이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대표들이 먹는 공식 영양제로서 이렇게 공급이 됐었고요. 대부분 다른 회사들도 우리도 뭐 올림픽 선수들이 먹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 후원 제품이죠. 후원 제품이라는 거는 자기들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한번 먹어보세요라고 주는 거고요. 공식 공급 제품이라는 거는 IOC에서 자기들이 검증을 해서 돈을 주고 사서 기본 영양제로서 보급을 하는 게 공식 공급 제품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대표들이 먹는 영양제로도 우리 제품들이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NSF 스포츠 인증을 받은 제품이 우리 유스스펜이에요. 이 NSF는 뭔가 독성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가장 큰 기관이고요. 여기에 인증을 받으려면 272개의 약물 관련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거를 통과해서 이제는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이나 이런 거에 전혀 걱정 없이 정말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마크를 받은 게 유스스펜. 그만큼 이제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만들고 대단한 사람들이 또 먹고 있죠. 이렇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먹고요. 한 나라의 여왕이 먹고 진짜 유명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먹고 있는 아마 케이스를 알고 TV를 보신다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파마넥스 제품들이. 그 다음에 비전 부분인데요. 이 책은 지금은 서점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점에 있었던 것 같은데 21세기 21가지 대예측이라는 책이고요. 한국경제신문에 17명의 기자들이 쓴 책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21세기가 되면 21가지의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 중에 17번째가 노령사회가 되니까 건강의학보조식품이 인기를 끌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밑에 줄친 부분을 보면 미국의 건강보조식품을 선도하는 파마넥스사는 의약품 수준의 안정성과 효과를 가진 콜레스테롤 방지식품이 뭐 콜레스틴과 티그린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그냥 소비자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이 말 믿고 드시면 돼요. 의약품 수준의 안정성과 효과라고 하는데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제 뒤에 부분이 사업자들한테는 또 중요한 것 같고요.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파마넥스는 현재의 시장보다 뭐 수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건강보조식품 시장을 위한 연구 개발 위에 수억 달러의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뒷부분을 잘 하지 않아요. 처음에 좋은 제품 가지고 이렇게 뭔가 출발을 해서 많은 회원들을 모집을 했다면 그렇게 뭔가 수익 가지고 얻은 수익을 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시작을 해서 새로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보통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중소기업 제품들을 런칭을 하죠. 제가 봤던 거의 대부분 회사는 그렇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크를 자기들 회사를 찍어서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별로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렵죠. 마트에도 팔고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파는 것들을 왜 우리가 팔 부분이에요. 근데 파마넥스나 뉴스키는 벌어들인 수익의 어마어마한 비중을 R&D에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세상에 없던 정말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에이지락인 것 같아요. 정말로 나이를 잠가버리겠다. 말만 들어도 설레이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영양학, 비타민 A가 어떻고 비타민 C가 어떻고 활성산소가 어떻고 이 얘기를 하던 영양학에서 이제는 유전자 발현과학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장을 바꿔버린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를.
그때 우리가 막 전화기를 들면서 막 얘기를 했죠. 니 벨소리는 몇 화음이고 16화음이가 36화음이가 니 카메라 화소는 몇만 화소고 이런 걸로 경쟁을 했어요. 근데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졌죠. 왜? 시장을 바꿔버린 거예요. 애플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밖에 나가면 경쟁 회사들은 전부 다 뭐 함량이 얼마고 비타민이 얼마 들었고 식물 영양소가 뭐가 들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고요. 근데 뉴스키는 전혀 다른 시장, 유전자 발현 과학 시장으로 넘어와 버린 거죠. 이 세 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뉴스킨과 라이프젠, 스탠포드. 어, 아마 창원 저희 파트너사님들은 다 알아요. 옆에 있는 이 기사를 제가 원래 강의 때는 읽는다는 거를 한 줄 한 줄 다 읽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 요약을 하면 이렇게 공동 연구 협약을 맺었다가 결론이에요. 스탠포드는 누구나 잘 아는 뭐 유명한 대학이고요. 여기 보면 라이프젠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공동 설립자인 리처드 웨인드럭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전 세계에서 뭔가 생명 연장, 장수 이런 걸 얘기할 때 이분의 인터뷰가 거의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상로병사의 비밀에도 이렇게 출연을 해서 자기의 뭔가 연구를 이렇게 막 발표를 했었고요. 자, 이분이 했는 연구는 이 옆에 보이는 원숭이, 리서스 원숭이에요. 붉은 털 원숭이. 사람하고 유전자 구조가 93%가 똑같아요. 이 영장류를 가지고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전자를 연구했는 전 세계 유일한 분이에요. 왜냐? 이분은 국립영장류센터, 나라에서 세금을 가지고 연구를 시키는 거기에 연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는 연구가 뭐냐면 이 칼로리 제한 연구를 했죠. 수십 마리의 원숭이를 두 마리씩 짝을 이뤄서 한 마리는 칼로리를 제한하고 한 마리는 정상 먹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쭉 지켜보니까 이 원숭이는 요 나이에 시작해서 32.3세가 됐을 때 이렇게 곱게 늙어버렸죠. 근데 옆에 원숭이는요, 더 어린 나이에 시작했지만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 때 굉장히 맞죠, 심하게 늙어버린 거예요. 막 털이 다 빠지고 주름이 생기고 입이 올라가는 걸 보고 누가 막 갈반익을 반쪽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와사풍이라 그러죠. 입이 돌아간 거예요. 노화로 인해서. 근데 이렇게 외관으로도 분명히 차이점을 보이는데 이 원숭이들의 피를 뽑아서 매달 이 유전자 칩에 넣고 분석을 해보니까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되더라는 거예요. 발현된다는 것은 유전자가 해야 되는 명령들, 효소를 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제한하는 원숭이들은 뭔가 이 유전자가 계속 발현을 하고 있는데 정상 먹이를 준 원숭이들은 유전자가 점점점 발현을 하지 않아. 효소를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처져버리네. 또 이쪽 칼로리를 제한하는 원숭이들은 계속 이 유전자가 발현하는데 이 원숭이들은 발현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뇨라는 게 와버리네. 우리가 피부가 탄탄하려면 여기 유전자가 발현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당뇨나 이런 대사 질환을 앓지 않으려면 여기 유전자가 발현해야 되네 라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뉴스킨과 손을 잡고 보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전자가 존재하더라. 젊음에 관여하는 유전자. 그러면 이 유전자를 뭔가 변형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좋은 명령을 내리는 콜라겐 만들어라, 엘라스틴 만들어라 이런 유전자들은 다시 활성화시켜버리고 반대로 뭐 단백질 분해 효소 아니면 아녹스 같은 노화 인자 그런 것들이 발현하는 것들을 막아버린다면 노화를 차단할 수 있겠나라는 결론을 가지고 만든 게 이 에이지락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들을 타겟을 했고요. 그것들을 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젊었을 때의 상태로.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요. 이거는 SBS 스페셜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이렇게 유전자가 뭔가 활성화되고 있을 때, 정상적으로 막 발현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실타래처럼 엮여 있는 것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꼭 우리 전구의 필라멘트 같죠. 근데 이게 노화나 여러 가지 나쁜 환경들에 노출이 돼버리면 이렇게 탁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면 이런 유전자들은 더 이상 자기의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특정 영양소, 이 유전자가 다시 발현할 수 있는 특정 영양소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노화돼서 발현되지 않던 유전자도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이렇게 TV에도 방영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에이지락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억제를 해버리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업을 시켜서 활성화시키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식적인 것들로 접근을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어려워하고. 그래서 그냥 이런 한 장의 사진들을 대부분 더 좋아해요. 이 에이지락의 연구 개발자의 총 책임자인 조세창 박사님이세요.
99년도에 파마닉스가 누스킨과 만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 찍었는 사진이 맨 왼쪽이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이 먹고 발랐을 때 이 왼쪽 편의 얼굴이 이 오른쪽 편의 얼굴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과연 그런 제품들이 존재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에이지락은 정말 알아가시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쨌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에이지락 기술에 대해서 다 검증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식품에다가 이제 런칭을 시켜서 제품화 시켰죠. 그래서 파마넥스와 에이지락이 만나게 돼요. 첫 번째 제품은 이 알스케드라는 제품이고요.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타겟을 했어요. 에너지 공장이라고 하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젊었을 때의 상태로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의 세포를 보면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많으니까 먹는 것들을 전부 다 에너지화 해버리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밤새도 막 친구가 나가자 그러면 나가죠. 왜? 뭐 에너지가 나오니까.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 공장 자체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공장이 낡아버리죠.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잘 먹어도 하루만 밤새도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그냥 겔겔겔하죠. 근데 이 알스케드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 공장을 젊었을 때의 상태로 회복시킨다. 개수도 더 늘려버리고요. 훨씬 더 쌩쌩하게, 어차피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몇 프로를, 92%를 회복시켜줘요. 이게 이렇게, 뭐, 메디컬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요. PDR에도 수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검증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체중 유지 유전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이어트 쪽이죠. 라이프젠에서 세계 최초로 사람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유전자를 발견을 했고요. 라이프젠을 인수합병한 다국적 기업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 이번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신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TR90이라는 제품이에요. 전부 다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만 뚱뚱한 사람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근데 날씬할수록 활발히 발현된다. 그래 밑에 보면 이번 신제품은 건강한 정상 체중을 유지해주면서 노화도 막는 유전자를 활성화하도록 돕는 제품이 될 거다. 유전자를 타겟으로 한 첫 번째 다이어트 제품, 이 TR90.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해서 살 빼면 얼굴 처지가 못하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면 이렇게 젊어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단일 성분이 아닌 이런 다이어트 패키지 제품, 세트 제품으로 유일하게 PDR에 실려있는 게 이 TR90.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다이어트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스스펜, 가장 최근에 나온. 어쨌든 오래 살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근데 정말로 죽기 전까지 활동하다가 자는 동안 이렇게, 달리하면 좋은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8년 정도는 질병에 시달려서 주사바늘 꽂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1위부터 4위까지가 이런 질병들 때문이에요. 암이나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만약에 암을 예방하고 뇌와 혈관을 튼튼히 하면 그러면 7.4년 정도의 건강 수명을 증진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 4가지 정도의 질병들이 걸릴까를 보니까 전부 다 만성염증을 통한 질환들이에요. 만성염증, 무슨 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염증을 제어할 수 있다면 아까 말했던 그 4가지가 어느 정도 케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유스스펜은 그 염증을 타겟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 임상 기록을 봤을 때 유스스펜을 섭취하고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화상을 입힌 거예요. 자외선을 통해서 화상을 입혔을 때 염증 수치가 약 70% 정도가 감소가 되더라. 그만큼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게 유스스펜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료는 뇌 활성도를 본 거예요. 자가공명 MRI를 쏴서 단순한 질문, 생각할 필요 없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집이 어디예요? 이런 생각할 필요 없는 단순한 질문을 했을 때 뇌의 움직임을 먹기 전과 먹고 난 다음에 MRI 촬영을 했을 때 2배 이상 상승을 하더라. 나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 치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 유스스펜이라는 식품이고요. 마찬가지로 출시되자마자 PDR에 수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검증받은 제품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노화, 이 노화의 원인, 과학적으로 밝혀진 원인, 미토콘드리아, 비만, 만성염증, 이 3가지를 전부 다 타겟팅하여서 케어할 수 있는 이 제품들이 지금 파마니스가 출시하고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우리가 사업 도구로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고요. 여기에는 엄청난 시장이 따라다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뭔가 듣게 된다면 여기에 엄청난 돈을 쓰게 될 거예요. 왜? 관심사 자체가 항노화거든요. 건강이고 안티에이징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3만 불 시대에 접어들면요. 이제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거, 이왕이면 품질이 좀 더 나은 거,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많이 쓰는 이 안티에이징에 정말 이런 차별화된 도구를 갖추고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의 주머니를 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기업들도 여기에 뛰어들죠.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다. 정말로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생겨나요. 그래서 TV를 틀면 전부 다 이런 방송들이 많아졌죠. 황금알, 청기누설, 몸신, 내 몸 사용 설명서 전부 다 건강에 대한 프로예요. 왜 많이 생길까요? 많이 본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에이징은 블루오션 정말로 엄청난 기회의 시장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이 보약이다 해서 영양제 하나는 먹어야지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정말로 더 오래 살게 되고 더 오랜 시간 일을 해야 된다면 자기의 건강을 돌보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진짜 엄청난 시장이 형성될 거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 사업자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식품을 먹고 있는데 우리 파마에서 제품을 먹고 있는데 이게 재구매가 정말 가능한 제품인가? 그리고 내가 먹어서 이렇게 뭔가 효과를 봤다면 정말 남에게 이런 검증된 데이터가 있고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 제품이라면 남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제품인가? 그리고 이게 뭔가 내 능력보다 더 많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그 제품력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아이템인가? 누군가를 만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그런 영양제를 내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아이템인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우리 파마니스가 아니면은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독보적인 아이템인지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또 사업 설명 시간이 아니라서 사업적인 부분은 많이 넣지 않았어요. 그냥 앞에 부분들 뭔가 건강식품의 필요성과 우리 파마니스의 차별성들 그리고 에이지락의 뭔가 차별화된 기술들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했고요. 앞으로 많은 강의들이 이어질 거잖아요.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런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